함께라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주강원 정호성입니다. 파크 골프의 열풍이 뜨겁습니다. 고령층의 여가 스포츠로 여겨졌던 파크 골프가 최근엔 전 세대로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생활체육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관련 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는 파크 골프장 시설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전성기를 맞고 있는 파크 골프, 지역 스포츠 산업으로의 가능성, 또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전략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김태동 연구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화천군 파크골프협회 오경택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스포츠인지 먼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파크골프 어떤 스포츠고요? 또 현재 동호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파크 골프는 골프와는 달리 그 클럽 하나로 그 티샷, 그 어프로치 그리고 퍼팅까지 하나로 하는 스포츠입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고 일반 골프보다는 규칙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장비도 가볍고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서 그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가 출산되고 있고요. 저희 하천군도 지금 현재 1,200여 명의 그 협회 회원이 그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협회 회원만 1,200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골프가 정규홀이 18홀인데 파크 골프도 18홀이 정규홀인가요? 파크 골프도 18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규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규정은 좀 비슷합니다. 티샷을 지금 이제 그 보면 파3, 파5, 파허, 파5 그리고 저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네. 티샷부터 어프로치 그리고 퍼팅까지 하나의 클럽으로 이렇게 그 운영하고 있고요. 네. 총 18홀을 그 파3, 파4, 파5로 구성되는 홀을 라운딩하게 되겠습니다. 골프하고 거의 똑같네요. 골프하고 거의 똑같은데 다만 72타하고 여긴 66타하고 66타. 66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긴 홀이 조금 줄어들고 늘고 하는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일단 이게 파크 골프와 공원 스포츠다 보니까 네. 그 협소한 공간에서 그 18홀을 만들다 보니까 골프처럼 그 큰 그 부지는 네. 사용 안 해도 되고 어느 부분에서 그 길게는 그 파5가 150m 네. 그리고 그 파4는 평균 80m 그리고 파3는 평균 50m, 40~50m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남녀노소 뭐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군요. 네. 파크 골프 정규홀 18홀을 도는데 드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시간은 저희 하천군 그 산천호 1, 2구장 같은 경우는 그 4명이서 이제 18홀 라운딩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거의 한 1시간 정도. 1시간. 예,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군요. 1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 걸음 수는 평균 4,000보. 4,000보. 예. 4,000보. 그래서 두 바퀴를 라운딩하게 되면은 거의 10,000보 정도는 네. 걸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건강을 유지하는 걸음량은 2번 정도 돌면 다 네. 충족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용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 요금은 저희 하천군 같은 경우는 군민은 그 무료고요. 무료. 예. 그리고 그 관광객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화천에서 숙박을 하시면은 공짜입니다. 아, 그렇군요. 공짜고 경로 우대 그리고 국가보훈유공자 우대 네. 다 있고 그리고 기본 요금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5,000원이요? 예, 하루 종일 5,000원입니다. 하루 종일이요? 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네, 파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화천군인데 회장님은 파크 골프를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고요? 또 협회장까지 맡게 된 과정도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퇴직 후 그 건강을 위해서 그 무슨 운동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네. 제가 이제 그 파크 골프를 그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입문해서 그 너무 그
접근성이 좋고 쉽고 그래서 요즘 푹 빠져서 열심히 좀 운동을 했어요. 네. 하면서 제가 그 파크골프 전무이사를 3년을 받습니다. 3년 보고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3년 동안 전무이사를 보고 파크골프를 즐기면서 2급 지도자, 1급 지도자까지 다 땄습니다. 따갖고 지금 그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4년 말에 작년이죠. 작년 말에 이제 그 저희 협회장 공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출마해서 당선돼서 이렇게 활동을 올해부터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 박사님 좀 전에 파크골프가 열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대답을 해주셨는데 강원도에서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가 이제 대한 파크골프협회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열어봤더니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전국에 한 10% 정도의 그 파크골프장이 소재가 돼 있더라고요. 전국 대비? 네네, 전국 대비. 네. 전국에 한 412개 정도가 있는데 강원도가 2024년 말로 40개예요. 40개나 네, 40개 정도가 이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경남이 한 66개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경북이 62개소. 그다음에 경기도가 의외로 좀 적은 것 같은데 네. 43개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강원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저희가 전국 대비 한 4% 정도라고 봤을 때 이 파크골프장 소재만 봤을 때는 이제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는 한 2.5배 정도가 높은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강원도에서 도내에서는 파크골프 열기가 타 시도보다는 좀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앞으로 지금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그 도내에서 파크골프장 이제 조성 계획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더 열풍이 가열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직접 연구해 보신 결과 체감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네네. 실질적인 데이터로도 강원도가 파크골프 열풍이 높다는 게 나타나고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전국적으로 정말 파크골프가 붐인 것 같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파크골프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예능 프로그램까지 진출했는데 영상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 화창한 날씨에 잔디를 밟으며 운동도 하고 공이 홀컵에 쏙 들어가는 짜릿한 매력에 싱그러운 웃음과 함께 쌓였던 피로도 날아갑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파크골프입니다. 올해 파크골프 시즌 첫 전국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화천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파크골프 매니아 1,300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굉장히 전국대회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여건이 잘 돼 있어요. 경관도 수려하고. 나이스 잘 가네. 공환화가 되어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아. 자, 흔들렸어요. 네, 파크골프에 관련된 영상 직접 열풍과 함께 또 최근엔 예능까지 프로그램이 제작될 정도로 그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파크골프 경험하신 분들은 배우기 쉽고 재미와 흥미진진한 스릴도 느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회장님, 지난 2월에 화천에서 열린 2025 시즌 오픈 전국 파크골프 대회 시작했잖아요. 이제 전국 대회 서막을 알린 것 같은데요. 화천군에서 열리는 주요 대회들 올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네, 그 하천에서는 지난 2월 시즌 오픈 전국 대회를 성황에 마쳤고 그 매년 다양한 금요일 전국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대회는 화천 산천어 페스티벌 오픈 대회가 있고요. 전국 파크골프 왕중왕전 그리고 전국 부부 가족 파크골프 대회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암 유병자 대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기저질환 건강 대회 등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부터는 그 부부 대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부부 파크골프 대회. 네네. 상당히 관심도가 높겠네요.
상당히 오늘부터 접수인데 네. 상당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화천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 열기가 그야말로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대회가 열리면 평균적으로 그 한 2,000명 정도 이상이 그 선수단이 방문하고 네. 그 동반과 가족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상당히 좀 훨씬 넘습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겨울에 산천어 축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천어 축제도 상당히 그 150만 명 이상이 찾는 그 축제지만은 연간 60만 명 이상이 찾는 이 파크골프도 그 산천어 축제 그 경기 호황만큼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고 네. 있습니다. 그 지난해 보면은 그 하천군 파크골프장을 찾은 동호인들이 한 60만 명 정도 통계가 나와 60만 있습니다. 명이요? 예,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60만 명 정도 추산돼 있고 이 60만 명이라는 분들이 이제 하천에 와서 그 즐기고 나온다고 즐기고 이렇게 가는 부분을 해서 그 지역 경기에 상당한 활력을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더 커지려면은 관광객이나 또 파크 골프를 치는 분들이 와서 하루 머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1박 2박 이상 체류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효과도 보고 계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전국대회를 통해서 지금 전국대 예선부터 결승까지 네. 그리고 그 예선에 그 합격하기 위해서는 미리 또 연습을 또 많이 와서 전주를 와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이 머무는 기간이 적게는 뭐 한 20일에서 20일. 예, 많게는 2달. 네. 까지도 화천에 와서 머물면서 연습하면서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열기가 높고 참여율도 높고 네. 그로 인해서 또 지역 경제 효과는 더 높아지는 거고요. 지역 경제는 파크골프가 정말 효자 정말 스포츠입니다. 현재 그렇군요. 네. 회장님이 또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시네요. 김 박사님, 그러면 지난 화천 오픈 대회 기준으로 동호인이 1,200여 명 출전했다고 들었어요. 네. 다른 생활체육 종목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인 생활체육 종목이 굉장히 많죠. 네. 한 66개 정도가 이제 대한체육회에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회마다 특성이 틀립니다. 이게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어르신들. 그 1,200명이면 굉장히 좀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일반 생활체육대회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라톤 네. 대회라든지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라든지 뭐 동호인 축구 대회 이 정도 뭐 배드민턴 대회 네. 이 정도는 뭐 한 4,000명 뭐 이 정도 3,000명 이 정도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 계층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중위권 이상은 될 것 같은. 중위권 이상. 네네네. 이 대회가 화천군 대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명품 대회로 육성시킨다면 더 많은 참가자들이 모일 것으로 좀 생각이 네. 됩니다. 이분들이 또 예선부터 결승까지 치르려면은 몇 박을 묵어야 되니까 네. 경제 유발 효과는 그 회장님 말씀대로 더 커지겠네요.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정확히 제가 이제 분석은 안 해봤는데 네.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을 듣자면은 사실 이제 엘리트 대회 같이 이제 대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지훈련도 오실 거고 팀당 대회를 하게 되면 사전에 이제 답사도 하고 경기도 하고 숙박도 하고 경기 운영에 대한 경기 코스 상태도 아마 점검을 하기 때문에 회장님 말씀대로 뭐 지역 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면은 뭐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 떠올리게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했죠. 올림픽은 네. 다 아실 것 같고 아시안 게임이 있을 거고 아시안 게임. 네,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다음에 이제 각 종목별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네. 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세계 뭐 탁구 선수권 대회 종목별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많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무수히 이벤트. 많죠, 정말. 네. 특정 종목은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큰 편일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화천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네. 화천 상대로 봤을 때는 이제 파크 골프의 성지라는 이제 부분을 일반적으로 보지 말고 이제 명품화 시킬 필요가 있다 계속.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타 시도도 이제 굉장히 이제 또 파크 골프에
열풍이 또 불고 있거든요. 네. 뭐 경상도,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인접식들도 마찬가지고 도내에서도 이제 치열하게 아마 경쟁을 할 것 같아요. 현재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체육 시설로 스포츠 시설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천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둘 것이냐, 이게 이제 명확한 부분을 좀 하고서 정책을 실현하는 게 네. 좋을 듯합니다. 파크골프의 정말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화천군의 사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 대회를 하게 되면 그냥 대회만 끝나거든요. 그 대회만. 근데 이제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 부부 가족 골프 대회, 그다음에 이제 한우들 네. 이걸 대상으로,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어린이들을 하는 스포츠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네. 더 이제 한 단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화천이 파크골프의 성지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김 박사의 의견 들어보셨는데요. 협회에서는 파크골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준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파크골프 발전 외에도 지역 발전 측면에서 뭐 목표로 하는 것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하천구는 그 파크골프장을 정말 명품화 좀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화 전략. 예, 예. 네. 그래서 그 관광 그 차원에서 그 지역에 그 지역에 그 강과 수변이 아우러진 네. 그리고 수목이 아우러진 그런 명품 골프장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크골프의 어떤 그 명품화나 어떤 대회도 참 중요하지만 발전 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경기에 도움을 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그걸 고민하면서 목표로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타 전국에서도 많이 이제 그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찾아오지만은 저희가 이제 또한 그 숙박, 식당 뭐 이런 서비스 업종 네. 업종에서도 그 명품화가 돼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그런 상인들한테도 많은 그런 노력을 갖고 있어서 네. 그 하천을 찾는 그 파크 동호인들이 정말 편하고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즐기다가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이제 그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특산품 같은 것도 이제 저렴하게 이렇게 소개 좀 해주고 대회를 통해서 저희 이제 시장 상품권도 무료로 이렇게 좀 지급해서 네. 그 하천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여러 강점과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화천군을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그 2022년부터 그 저희 하천군에 그 벤치마킹을 많이 왔었어요. 네. 다른 타 지자체에서 와서 이제 그 저희는 이제 하천이 3개 구장이 있는데 3개 구장이 공인 명품 구장이에요. 아, 공인구장이군요. 예.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그 공인구장이라 하면은 그 환경조선 홀마다의 그 구성 요소, 예? 그리고 거리감,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해서 공인구장을 인증을 해줍니다. 네. 근데 저희 3개 구장에다 공인구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좀 보고 어떻게 받았는지 보기 위해서 벤치마킹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와서 뭐 제주도부터 뭐 그 저기 전라도 경산도고 안 오는 데가 없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그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더 긴장하시고 더 차별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도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 지금 그 충청도나 그 경상도 쪽에서 크게 이제 조성을 한다고 이제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성도 좋지만은 지금 있는 구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 그 명품화 만드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갖고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파크골프가 이렇게까지 붐일지 예측이나 했을까 모르겠는데 그 파크골프 종목의 인기 요인이라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규칙이 좀 간단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했던 이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거의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회적 교류가 없고. 근데 이제 이 자연 속에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웃고 얘기하고 담소 나누시고 뭐 서로 간에 뭐 언쟁도 있겠지만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 교류가 증진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스포츠라는 부분이 사회적 가치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어린이들까지도 이런 파크 골프를 즐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노년층의 스포츠에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종목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거의 그렇죠.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거의 하게 되면 뭐 축구, 태권도 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자연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규격화된 그 경기장에서만 이제 대회를 하지만 네.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연에서 자연과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거죠. 네. 다른 경기에 비해서. 세대 구분 없이 어린 자녀와도 함께 할 수 네, 있고 네, 네. 뭐 친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하고도 네. 이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용료가 저렴하게 저렴하고, 든다는 네. 거. 규칙이 간단하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 모두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화천군의 경우 파크골프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또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파크골프와 관련된 산업이 스포츠 관광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충분한지 이 문제 먼저 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하천군 사내면에 27사단이 이제 그 철수되면서 좀 지역 경제 어려운 부분에 거기에 이제 그 올해 첫 삽을 떴어요. 떠갖고 이제 올 7월쯤이면 이제 그 준공이 됩니다. 거기도 이제 모든 인프라를 좀 상당히 다동원해서 조성을 좀 멋있게 꾸며서 모든 명품구장을 해서 그쪽 경기도 쪽에 있는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서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고요. 네. 또 간천리에도 또 하나를 조성을 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고속전철 그 간동 역사가 되면은 이제 도심지에서 오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명품화 골프장을 만들어서 그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 부분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그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숙박 관광 관련해서 복합형 파크 골프 그 허브도 좀 조성 계획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숙박이라든지 함께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오시면은 노후에 하천에 오시면은 편하게 즐기시면서 그 운동을 하시면서 장수하실 수 있는 네. 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은 그러면 연결 질문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파크 골프 어떨까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네.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파크 골프가 어떻게 보면 관광 인프로 충분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만약에 지금 언론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열풍이 있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원도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이제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성이 됐는데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회원들이라든지 골프 인구가 약간 파크 골프 인구가 이제 둔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쇠퇴기로 갈 건데 그 쇠퇴기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직 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볼장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이트볼이 한참 활성이 됐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파크 골프로 이제 전환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이제 게이트볼장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 운영을. 그럼 이제 만약에 또 바꿔서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파크 골프장이 세택에 접어들었을 때 이건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도 굉장히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결국 이제 이런 예산들이 또 다 투입이 될 건데 결국은 또 세금이 이제 투입되게 되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
부담이 좀 되겠죠. 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멀리 내다보고 미래 장기적인 발전 계획까지 이제 수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또 지속 발전 방안도 함께 네. 고민돼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법 개정으로 파크 골프장 신설이 좀 유연해졌다고 들었어요. 네네. 기존의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된 겁니까? 그 2023년도에 이제 환경부 산하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그 낙동강 주변에 있던 그 파크 골프장 7군데를 철거하고 원상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강변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조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부문 많고 그 수요자는 많은데 전원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해 12월 달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천법상 친수지구에서 하천 점용허가 대상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제 법을 개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파크 골프장이 양성화되는 부분이요. 지금 거의 파크 골프장 조성하는 지역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하천 주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경관을 생각해서 하천 주변에다 파크 네, 골프장을 많이 조성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전국 지자체들이 파크 골프장 신설에 박차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원도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일단 접근성이라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할 것이냐, 네. 이게 결국 이제 스포츠 관광 쪽으로 갈 것이냐, 이벤트를 해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불어넣는 그런 명품 골프장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스포츠 복지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네. 그다음에 뭐 사회적 교류 증진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먼저 정해놓고 네. 정책을 실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자체별로요. 네네네. 이거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천에서 이렇게 이제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이제 경쟁적으로 막 유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전국적으로 보면 뭐 저도 이제 언론을 봤더니 경상도, 전북, 그다음에 경북 이런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대규모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제 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 굉장히 좀 경쟁적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렇게 좀 그렇군요. 그러면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전국 지자체마다 지금 그 파크 골프장을 앞다투어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이나 환경 쪽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하천구는 이 부분에서 매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파크협회와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 보전을 전제로 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그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그 어떻게 좀 해달라는 부분을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네. 그 또한 그 조성하는데 어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네. 좀 정말 불필요한 해소나 갈등 그런 걸 다 해소시키고 정말 그 주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역 경제가 조금 어려운 산해면 지역하고 또 간덕면 지역에 지금 파크골프장을 새로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18호씩 조성되고 나면은 총 이제 5개 정도가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하천군에서는 초, 중, 고 대상으로 그 방과후 수업을 파크골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도 파크골프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명한 강사를 모시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 협회 지도자분들이 그 구성이 되었고서 그 교육구장에서 이제 그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육구장이 제대로 된 교육구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교육구장도 새롭게 하나 지금
그 올해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저희는 남녀노소가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그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골프장 조성에 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지 파크 골프 인구뿐만이 아니라 우선 화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 모두가 파크 골프에 공감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사님 1, 2구장에 이어서 사내구장 또 간동구장 여기에 교육구장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화천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산업군이 다양하지가 않죠. 네. 예, 뭐 농업 위주로 아마 가실 것 같은데 화천군에 있는 어떤 산천어 축제라는 그 브랜드를와 연계돼서 이제 스포츠 쪽으로 좀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은 뭐 산업군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특히나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네.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죠. 화천 하면은 이제 파크 골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 지역에서 똑같이 간다는 거는 좀 굉장히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유치 경쟁이 이제 굉장히 치열해질 거거든요. 네. 이벤트. 그러면 유치비라는 게 뭐 크지는 않겠지만 일단 심판, 대회 운영비에 관련된 비용을 이제 좀 전달을 해야 되겠죠. 대한 파크골프협회다. 이런 비용들이 자꾸만 다른 스포츠 이벤트와 같이 유치비가 약간 상승될 수 있는 우려가 되고 경쟁적으로 유치하다 보면 그럴 우려가 좀 많지 않을까. 네. 정확하게 뭐 유치비가 얼마 정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뭐 붐이 계속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거 저희 그때 가서 이제 고민하면 늦는 거죠. 조성은 다 돼 있는데 유치를 하려는데 유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 여기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최근 3년간 전국 회원 수가 3배 넘게 느는 등 고령층 중심으로 파크 골프가 크게 유행하면서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이나 산책로로 이용되던 강변에 주로 만들어지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홍수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바로 옆 잔디 공터에 3355 무리를 잃은 골퍼들이 공을 치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뚝방길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 겨울철 한정적으로 휴장을 한 건데 정식 구장 옆 공터에 하나둘 모여 연습을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철원군 동송읍의 학저수지입니다. 최근 철원군이 이곳에 5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파크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새들의 휴식처에 파크골프장이 웬 말이냐며 생태계 파괴가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파크골프 붐을 모두 환영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엔 파크골프 열풍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점, 우려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간현생태공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니까 지역 주민단체가 반발했어요. 그래서 또 논란이 일고 있고 전남 구례 같은 경우는 하천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조성한 서시천변 파크골프장을 원상복구한 일도 있었고요. 이 스포츠 시설이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했거나 또 이로 인한 환경 파괴 일으킨 사례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시설 소재수에 관련된 건 게이트 볼장에 좀 사례를 들은 걸로 네. 이제 좀 대변하고요. 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이제 월드컵 그다음에 뭐 올림픽 그러니까 각종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장을 건설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환경 파괴,
멀리서 볼 것도 아니다. 이제 2016년도 리우 올림픽하고 네. 그다음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좀 사례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이제 대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약 한 360만 통의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도시 하나가 1년 정도, 1년간 배출되는 양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합니다. 환경 파괴와 관련돼서는 이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정선의 그 가량산, 활강 경기장을 이제 거기다 조성했는데 환경단체랑 여러 가지 이제 토론과 강론과 막 진짜 논란이 되게 많았었죠. 결국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의 그런 어떤 서식지를 잃게 된다는 네. 문제 때문에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환경이라는 부분하고 스포츠와는 공존을 해야 되는데 파크 골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유부지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천분이.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정확하게 뭐 제가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화천군과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이런 상황에 어떤 의견, 입장 보이는지 회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화천군은 정말 하천 쪽에 하천부지 쪽에 조성돼 있는 그 구장이 지금 다 있어요. 좀 산천의 1, 2구장, 그 생활체육 구장.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4대강 사업을 할 때, 그거를 하천 전용으로 일부 다 받아갖고, 거기다가 그 수목을 좀 식재를 했었어요. 수목을 식재를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해오다가, 이제 파크골프의 조성을 위해서 그 부분에다가 이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잔디 보시기는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다 합법적으로 그 하천 전용허가를 다 득해갖고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한파크의 공인인증 구장 받을 때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 난개발과 환경 파괴 등의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신중하게 고려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그 하천변에 이제 설치가 되는 그 구장을 보면은 화천군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이제 올해도 강원도 몇 군데를 봤는데 수해 때, 홍수해 때 거의 침수가 됩니다. 비가 많이 올릴 때. 그렇군요. 예, 침수가 돼서 그 시설물들을 다시 조성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홍수가 지고 나면은 보수공산이라고 파크골프를 동호인들이 칠 곳이 없는 거예요. 칠 곳이 없어갖고 이제 다른 타시도 그래서 하천군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홍수나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조성이 되려면은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이제 조성을 할 때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제대로 좀 즐길 수 있는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파크골프에 관련된 건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무료 운영,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할 거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공공재잖아요. 어쨌든 이제 스포츠 시설은. 근데 타 종목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좀 대두가 나중에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축구도 어르신들도 축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는 돈을 다 내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축구장 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축구장 사용료가 연 한 800에서 1000만 원, 적게는 뭐 한 500만 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데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금액을 주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지자체에 우리 세금으로 줬으니까 우린 공짜도 무료로 써도 돼. 네. 이런 의식이 조금 변해야 되지 않겠나. 많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용은 감수를 해야지 그 구장에 대해서 애착도 가실 거고 네. 관리도 수요자가 할 것인데 그건 이제 무료 사용. 이거는 뭐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대립이 생길 수 있죠. 동호인들 간에도 아마 대립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이제 동호회 가입한 사람들은 이건 우리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일반 동호회 가입하지 않고 그 파크골프에 접근하려는 분들은 야 이거 왜 니네 거야? 우리 거 우리도 우리 거도 될 수 있지. 이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뭐 진짜 힘드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정책이 있으니까 바우처 제도가 있으니까 해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되고 계신 분들은 단돈 1,000원 형식적이죠. 네. 네. 그렇게라도 줘야지만 좀 다른 종목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네. 무료 사용하는 부분하고 내가 이제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부분 딱 이거 나 시도를 사용하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 옛날 우리 공중 화장실 같은 데도 500원, 1,000원씩 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도 어떤 식으로든 조금 한번 검토 고민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등하고 공정한 운영 방안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의견 주신 대로 파크골프 열풍에 따른 뭐 부작용이 있지만은 각 대학과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고요. 고령층의 건강 증진, 체육시설 확충,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화천군의 경우에 초등학생 방과 후 수업으로 파크골프를 접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싶은데 회장님 그럼 지역사회에서 이 생활체육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화천 그 파크골프는 그 시니어층의 여가 생활뿐만이 아니라 그 화천에서 초등학교 방과 수업으로 파크골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대가 손주,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전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스포츠로 지금 준비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 지역사회 그 활력소가 크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그 사람 간의 어떤 그 교류 그리고 육체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 같이 이렇게 하는 스포츠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것도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를 잇는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점점 더 회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박사님 여가 스포츠가 확대되면 뭐 이런저런 부작용이나 우려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도시 개발과 스포츠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화천의 사례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화천 파크골프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강원도로 왔을 때 서핑 이러면 또 양양, 몸레포츠 그러면 이제 저희 연구자들은 인제 이렇게 되거든요. 육상 이러면은 이제 대구 이런 정도 이렇게 브랜드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스포츠를 지역에서 육성시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연계가 되면서 지역이 발전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파크골프장만 된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역 브랜드를 스포츠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명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화천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문 인력 양성이요. 회장님이 1급 심판 자격증, 2급 심판 자격증 다 이렇게 취득하셨다는데 제가 이제 대한 파크골프협회 자료를 딱 봤더니 2급 심판 자격증 19명 중 강원도가 10.5%입니다. 그다음에 3급이 855명 중 강원도가 6.9%인 59명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대운영이라든지 지도자 자격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서든가. 또 그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화천군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 양성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유소년들 대상으로 파크골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지도자를 양성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지도자가 끝나고 나면 심판으로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별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파크골프 열풍과 지역 효과 또 파크골프의 가능성 여기에 파생되는 우려와 문제점까지 짚어봤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파크 골프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대가 아우르는 그런 부분은 스포츠의 이제 사회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화천군에서 이제 선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으로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저기 그 파크골프 운동은 다 시니어 운동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 하천군에서는 초등학생 방과 수업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입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기 우리 파크골프는 파크골프 라운딩을 하는데 최고 목적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네. 항상 건강하게 라운딩 즐겁게 하시고 항상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다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김태동 연구위원, 화천군 파크골프협회 오경택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몇 년 사이 눈부신 성장을 이룬 파크골프가 지금의 전성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선 진입장벽을 좀 낮추고요. 또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 요소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 장기적인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